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업 취업 코치 차코치입니다. 상반기 동안 잠깐 쉬었는데요. 이제 하반기 기지개를 피셔야 되겠죠. 하반기 공기업 채용이 시작되었으니 저와 함께 공기업 채용 기업들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기업은 재단법인 우체국 금융개발원입니다. 우체국 하면 여러분들 낯익으실 텐데요. 금융개발원 하니까 금융회사 뭐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설립일을 잠깐 보면은요, 1966년도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최신저축장려회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2012년도에 재단법인 우체국 금융개발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요. 사실 이제 그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이제 그 준정부기관인데요. 우정사업본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체국을 말하는 거죠. 그 우정사업본부의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적인 이제 이런 설립 조건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직원 수를 보면은 723명 정도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에 이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여성 인원을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요. 335명, 거의 이제 50%가 여성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 인원들이나 이런 비중이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입연봉 3,667만 원. 네. 신입 초봉치고는 상당히 중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연봉 수준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공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설립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기업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기업에 대해서 설립적인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아시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체국 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금융 업무는 알겠는데 우체국 금융 업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을 향상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금융 업무가 과연 무엇일까?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이 우정사업본부는 말 그대로 우편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로서 국가기관이죠.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는 두 가지의 사업을 큰 틀에서 나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 사업. 여러분들 이제 편지 보내고 이제 그런 운송, 배달 관련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체국 금융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우체국에 있어서의 우체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예금과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우체국 예금 보험 사업을 통해서 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한 12가지 전략 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이제 서민 경제에 대한 금융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을 첫 번째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상담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서비스를 개발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보험 사업에 대한 장점들을 좀 더 선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고 있는데 보험금이라는 게 지급하고 심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잘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에서는 공공성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공공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금 보험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전략 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회사에 한번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입직 채용 분야에서 2018년도 하반기 채용 정기 공채에 대한 예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공고에 따라서 뭐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나와 있고요. 청년 인턴제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청년 인턴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중에 이제 일반직에 해당하는 상품 개발이나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사고 조사, 보험금 청약, 지급 심사. 좀 전에 전략적 사업 과제에서도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심사하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역시 채용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채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 뭐 똑같이 1차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특별한 자격 요건과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아주 기본에 충실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익히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서류 1차 심사에서 2차 필기까지 보는 사람을 8배수를 뽑겠다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거는 우선 서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서류 평가에 있어서 뭐 특별한 자격 요건 없는데 어떤 걸 평가하지? 당연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공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해서 8배수를 뽑아서 2차 필기시험에 대한 이제 대상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2차 필기시험 대상자는 이제 직무능력 검사와 직업 성격 검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5배수로 면접 심사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안점을 둘 게 5배수라는 거예요. 5배수. 대체적으로 3배수, 2.5배수 아니면 2배수가 면접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5배수를 이렇게 면접으로 놓겠다 하는 것은 면접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지원자 중에 골라내기 때문에 어려운 면접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평가하겠다. 뭐 시험으로서 그 사람을 가르기보다는 이런 취지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도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채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필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직무능력 검사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능력 이렇게 세 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20문항씩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능력 순으로 우선적으로 고득점 순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해서 의사소통 이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채용의 순차적인 점수 적용에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겠고요. 성격 검사는 대인관계나 직업윤리, OX 문제로 해서 250문항을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제가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실에 보면 금융상식과 직업기초능력 예시문항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문항 다운받으시면 아무래도 ACS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보실 때 그 회사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서 시험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대사항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데와 다를 건 없고요. 공공기관 인턴 수료자 당연히 중요하고요. 청년층 이렇게 34세 이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특혜를 주고 지역 인재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뽑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입사를 하고 싶고 나 채용 절차를 보니까 이 회사 들어가면 내가 이 절차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한다면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중에 나하고 적합한 직무를 선정하셔가지고 그 직무에 맞춰서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쭉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직무에 대해서 보도록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무 중에서 보험 상품 개발이라는 직무가 있고요. 역시 직무 기술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꼭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야 되는데 우선 보험 상품 개발의 직무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기획, 개발, 모니터링하는 업무 라는 부분과 손해율 분석과 종합 순익 관리, 책임 준비금 검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경영적 관점에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의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이제 우리가 직무 기술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위와 같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분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치밀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해야 되는 거죠. 이 분석적이고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경영적 마인드를 갖춘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직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사고 조사라는 업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사고 조사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다치거나 이렇게 무슨 상해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제가 이제 다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쳤는지 이렇게 물어보러 손해 사정인이 저한테 방문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보험금 사고 조사반 역시도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라던가 사고 현장이라던가 보험 사고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거 좀 더 방문한다라는 게 좀 주요 관점이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조사나 되게 꼬치꼬치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죠? 이런 이제 일상적인 얘기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사고의 어떤 과정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적 판단을 이제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나타난 의료 행정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기법적 활용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또 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심층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사관 입장에서요. 그래서 치밀함, 분석함, 적극적 그리고 또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친절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직무기술서에도 이렇게 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금 지급 심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지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을 해줄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어떤 그 기관의 기본적인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지급과 관련한 법규와 서류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는 업무다. 그거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또 역시 직무설명서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신다면 보험 계약 사항들을 또 어떤 계약들, 약정들을 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구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청구 서류나 아니면 면책 사유가 있으면 면책 사유에 대한 공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격 계속 나오죠. 분석적, 치밀함 뭐 이런 것들, 정확성 그리고 또 공정성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 또 친절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태도로서 갖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직무에 적합할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여러분이 전공에서 배웠던 지식적인 측면들, 그 자신의 성향적인 측면들을 보고 이제 직무를 선정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직무 선정을 하셨으니 이제 그런 기업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의 직무와 기업과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서 자기소개서 이제 녹이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기업을 보게 되면 모든 기업 미션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으로는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전문 기관이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서 우체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서비스 자체가 아주 고도화되진 않아서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장점 갖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더 살려서 계속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체국 보험 사업, 그다음에 예금 사업, 그다음에 금융 연구,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우체국 보험 회관 관리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씩 큰 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예금 사업, 말 그대로 우리가 예금, 적금 하는 형태로 예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에서는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예금, 예적금, 펀드 이 정도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과 보험에 해당하는 일 중에 예금 사업과 관련해서 상품 개발을 한다던가 아무래도 고객들이 예금을 이제 들게 되면 어떻게 얼마 이율이 얼마예요 이런 고객 상담을 한다던가 이제 고객 정보 관련한 이런 IT 지원 그다음에 펀드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체국 보험 사업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채용 규모에서도 보면 보험에 대한 채용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있죠. 크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좀 추진 과제들이 많은데요. 상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약 심사, 지급 심사, 뭐 어떤 조사,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상담을 통해서 고객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 상담이라던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를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상담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 연구 사업, 시장의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뉴욕 사무소에 이제 현재 해외 진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또 우체국 금융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저변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체국 보험 회관 관리에서 이렇게 사옥들이 이렇게 총 4곳의 지역의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옥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임대 수익이라던가 기타 이제 수익들을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 금융개발원이라는 회사는 공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라고 우리가 면접에서라던가 뭐 내가 지원한 회사 한마디로 어떤 회사죠?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체국 금융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우체국 보험금 심사와 조사 업무를 비롯하여 우체국의 직원들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홍보 업무와 우체국 금융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콜센터 업무 등을 포함하여 우체국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운영했는지 한번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현재 사업의 현 시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이제 봤더니 사실 공기업의 손익계산서 뭐 이익이냐 손실이냐 많이 여러 가지 따지지만 공기업은 좀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손실이어도 어때요? 그대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죠. 사업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이제 결산 기준에서 보면은요. 네, 43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는 13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으로는 1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궁금해할 건 제가 2015년, 2016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같이 넣었는데요. 작년 대비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좀 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 것까지 같이 이렇게 넣었는데요. 작년 이제 보면은 매출액은 올랐는데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진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럴까 하고서 좀 찾아봤는데요. 현재 아무래도 이제 금융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제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이제 아주 뭐 고도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있으나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수익적 측면에서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금융 플랫폼 사업에 좀 더 투자가 된다면 내년도 이제 뭐 올해 수준 정도의 매출이라면 조금 더 이제 손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이익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기반이 갖추어서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우체국 금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그러면 이제 2017년도를 알아봤는데요. 2018년도의 주요 사업 예산 현황 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에게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체적인 매출을 통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총 4가지의 사업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수탁 사업, 그래서 보험 사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 우리가 역시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2만 5천억 원 정도의 2조 5천억 원 정도의 사업 예산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수탁 관리 사업으로는 6,500억 정도의 예금 수탁 관리 사업에 예산을 편중했고 회관 관리 사업, 아까 4개의 회관이 있다고 했죠. 그 임대적인 어떤 부분을 위한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8천억 원,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거는 보험 수탁 사업,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의 사업비가 많이 비중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뉴스 한 2개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기사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나왔네요. 5월 기사인데요. 2018년도 우체국 금융 차세대 시스템 어떤 내용 담나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체국 금융의 차세대 사업으로서 3천억 원의 규모로 지금 추진을 이제 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그런 데 있어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 스마트 컨택 센터, 블록체인, 오픈 API 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비대면 채널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현재는 이제 대면적인 측면들이 우체국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그 우체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면적인 측면을 갖고 그동안 사업을 수행을 해왔는데 이제 비대면적인 채널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그런 차세대 시스템으로 좀 더 도약을 하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를 좀 보면은요, 국가 산업 대상을 이제 받은 이제 수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혁신 부분에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노년층의 생활든든 통장을 개발해서 서민들의 지원 정책에 이런 훈훈함을 주었던, 그래서 취약계층의 이런 역점이 되는 부분을 어떤 혁신 경영을 통해서 이제 같이 공공성을 나눠줬다라는 거에서 국가 산업 대상을 받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항상 또 이렇게 기업 분석도 하고 직무 분석도 하고 채용 공고를 분석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또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문항별로 쓰는지 알아보고 지금까지 저하고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분석, 문항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인데요. 좀 짧게 이렇게 딱 제목이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장 과정 및 주요 활동 경험에 대해서 2000바이트, 한 1000자 정도 쓰라라는 말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뭐 요즘 많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 사항이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 그다음 거기에 따른 주요 활동,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해서 지금까지 좀 더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좀 얘기해 달라라는 부분으로서 직업 기초 능력의 어떤 기반에서 본다면 성장 과정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금과 보험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이제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직적 이해라던가,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조사나 심사 업무라던가 상품 개발 업무라던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직업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성장 과정 속에 갖추게 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그런 주요 활동적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구성 사례라는 것을 오늘 조금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했던 활동 경험들을 이제 제시를 해보는 거죠. 물론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2~3개가 좀 연관성을 갖고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경험을 제시하되 내가 들어가는 회사의 어떤 업종적 특성과 직무적 특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동 경험을 제시하고 그런 활동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갖거나 얻게 된 거, 뭔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있죠. 저도 역시 방송을 하면 제가 오늘 방송한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활동을 하면 이제 관심을 갖거나 얻게 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게 되었다. 라는 가치관적인 측면들을 이제 기술해서 작성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금 보험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라던가 조사 심사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알게 된 계기를 자신의 행동 목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주 굵게 그리고 짧게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가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000자지만 500자, 500자씩. 물론 500자라는 분량이 여러분이 좀 생각보다는 좀 상세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분량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상세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써야 되나요?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주변적인 요소까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해당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만한 요소로서 여러분이 제시를 하자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아까 뭐 제가 직무 분석 한 3개 정도 했는데요.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맨 밑에 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태도를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있죠. 분석적 사고, 치밀함, 그다음에 정확성, 뭐 기준 준수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 성격적 측면에서 그런 장점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례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장점을 제시하시고 그런 사례적인 부분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은 어떠한 부분에 장점을 요소를 잘 발휘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입사 포부. 뭐 항상 늘 나오는 거죠. 이제 입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입사를 했다라는 목표를 이제 제시해야죠. 목표로 어떤 제시를 하냐? 내가 회사나 내가 직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입사해서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현재 역량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에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에 대한 역량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회사 내 어떤 대인관계라던가 그냥 업무적인 어떤 특징에서의 나의 어떤 특징들을 잘 좀 더 발휘한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자기소개.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또 여러분의 소개이지만 좀 더 써달래요. 여러분을 더 알고 싶대요. 그래서 지원 직무를 또 다시 저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KSA죠. 그래서 전공 지식, 자격증, 여러분이 했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KSA라는 부분의 로직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추후 이걸 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력사항 기술. 네,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많이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측면들을 이제 어떻게 이력서상에 작성돼 있는 경력사항, 경험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에 대해서 이력서에 있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뭐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재상이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